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한반도 미래재단 초청 대담에서 모레 대구에서 출마 선언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한국도 이제 우파 스트롱맨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미래재단 초청 대담에 참석한 홍준표 지사. 모레 대구에서 출마 선언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대구에 가서 출마 선언식을 하려고 합니다. 홍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금 천하대란이라며 대선 주자처럼 각 분야에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국회와 터놓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기업을 융성하게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며 복지는 부자에게는 자유, 서민들에겐 기회를 주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을 둘러싼 사강이 모두 극우 국수주의자라며 한국도 우파 스트롱맨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전부 좌파가 몰락하고 한국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스트롱맨들이야. 황교안 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 내 홍 지사 입지가 유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오늘 당 경선 후보로 등록하고 모레 대구 출마 선언식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섭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통영 앞바다에서 전국에서 모인 어선 수백 척이 해상 시위를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 EEZ의 바닷물의 채취를 연장하자 이에 반발하며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 대형 어선들이 집어등을 환하게 밝히고 뱃고동을 울리더니 대열을 이뤄 바다 위를 돕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바닷물의 채취 연장을 결정하자 전국에서 모인 어선들이 해상 시위를 하는 겁니다. 평소라면 조업이 뜸한 이 해역은 이렇게 해상 시위에 나선 어선 수백 척이 빽빽하게 몰려 있습니다. 항구에서도 규탄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91개 수협 소속 어선 4만 3천여 척이 전국의 항구와 연안에서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남해 EEZ에서 퍼낸 바닷물에는 6,200만 세제곱미터, 25톤 트럭 360만 대 분량입니다. 어민들은 모래 채취로 바닷속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합니다. 모래 채취 이후에 전체 어종이 멸종 위기로 바다 밑이 안 보인다고 바다 모래를 마구 채취하는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모래 채취 반대 서명 운동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점검단이 남해 바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치고 강평회를 열었습니다. 점검단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놔 청정 해역 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FDA 점검단은 통영과 거제, 고성의 1, 2호 지정해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엿새 동안 양식장과 하수처리장, 가정집 정화조, 굴 가공업체 등의 위생 상태를 조사하고 오염 저감 시스템과 정책도 살폈습니다. 현장 점검을 마친 FDA 점검단은 비공개로 진행된 현장 강평회를 통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FDA 점검단이 일부 권고사항이 있지만 우리의 노력과 성과 등에 긍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FDA 점검단이 최종 보고서에 놀랄 만한 내용은 없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수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우회적인 답변을 줬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work along with the members of local, state, provincial governments as well as industry to maintain that high quality of sanitary quality in shellfish. 특히 FDA 점검단은 2년 전 지난 점검에서 지적된 가정집 정화조 등 보안 요구 사항도 잘 조치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 그래도 수출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 순조로울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안심이 돼요. 남해안에 청정해역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주는 미 FDA 최종 보고서는 두세 달 뒤 통보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위해 미 해군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한반도의 군사대결을 격화시킨다며 반발했습니다. 장성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을 위해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했습니다. 길이 330여 미터, 폭 70여 미터로 미 해군 주력 폭격기 슈퍼호넷 등 항공기 70여 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The presence of the Carl Vinson Strike Group today is a clear signal to our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칼빈슨함은 항모를 호위하는 이지스 구축함 등과 전단을 이뤄 지난주부터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장기적으로도 만약에 여차하면은 이런 전략 무기들이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무력 시위죠.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칼빈슨함이 선제 공격용 전략 무기라며 이 같은 군사훈련은 남북 간 극한 대결 구도를 조성해 핵전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북선제 훈련이 또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더욱더 자극해서 긴장 국면으로 만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칼빈슨함이 해군작전사령부에 머무는 다음 주 초까지 시위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화창한 봄 날씨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14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도 꽤 쌀쌀합니다.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 내린 눈비 덕에 동부 지역의 건조함은 조금이나마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주간 날씨 보시면 앞으로도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건조함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습도 유지와 화재 예방에 계속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나날이 올라서 내일 낮부터는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경남 서부 지역으로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지만 하늘이 흐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경남 동부 지역은 내륙이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한낮에는 창녕과 밀양이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한낮에는 14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중에 해제되며 물결은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상이 경남지식재산센터가 창업 7년 이내에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전략 수립 등 맞춤형 특허 경영 컨설팅에 나섭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도내 20곳이 선정돼 285억여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농협이 농기계 119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고장난 농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표준공장 입주 투자유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 2만 개를 실을 수 있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건조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일본에서 수주한 2만 TEU급 컨테이너선 넉 척 가운데 첫 번째 선박의 건조를 마치고 어제 명명식을 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건조된 컨테이너선 가운데 가장 큰 선박이자 2만 TEU 시대를 연 최초의 선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인도네시아 전력청으로부터 3천억 원 규모의 무아라 타와르 복합화력발전소 전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그라티 복합화력발전소 전환 사업을 수주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발전소 전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창원시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창원시의회 김석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창원시가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의 자녀 장학금 등 생활 안정비와 장례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방청을 포함해 24개 경찰서에 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선거 사범 수사 상황실과 전담반을 꾸리고 불법 선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탄핵으로 대선이 앞당겨지며 정당마다 후보자 경선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 실업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경남 지역 실업률은 3.7%로 지난 1월 실업률 3.1%보다 0.6%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2.5%에서 지난 1월 3.1%로 0.6%포인트 오른 데 이어 또 0.6%포인트가 오른 수준입니다. 실업자도 지난해 12월 4만 5천 명에서 지난 1월 5만 5천 명, 지난달 6만 6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거창군 마리면 유경 오리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적 매물 처분을 합니다. 경상남도는 거창의 이 유경 오리 농장이 전남 영암 AI 항체 양성 유경 오리 농장과 같은 부화장에서 오리를 입식했다며 5일에서 7일 된 오리를 검사하는 중 AI 항체가 확인돼 오리 2만 2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4.12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후보 4명을 선정했습니다. 양산시 제1광역선거구에는 곽종포 양산전력 대표이사가, 김해시 바기초선거구엔 하창희 전 김해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양산시 마기초와 합천군 나기초엔 이장호 웅상청소년회의소 회장과 신명기 전 합천뉴스 대표이사가 선정됐습니다. 김태호 전 도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밝혔습니다. 김태호 전 도지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아직 성찰의 시간이 더 필요함을 깨달았다며 준비가 부족해 불출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상수 창원시장도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월 대선에 참여할 생각이었지만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져 경선 후보 참여는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김해공항 시민대책위가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가 추진 중인 야간 운항 시간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김해공항 야간 운항 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데 부산시가 이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로 2시간을 더 줄이려 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